손흥민에게 제대로 당해버린 온두라스는 악몽에 시달리면서 리그 최강팀이 폭파될 수도 있는 비상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경기 도중 레알 에스파냐 쪽의 고위직과 감독이 고성을 지르며 싸우는 장면까지 포착된 겁니다. 손흥민은 그저 축구를 잘했을 뿐인데 온두라스의 엄청난 폭풍을 몰고 온 셈이 됐습니다. 그 자세한 소식을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손흥민은 역시 손흥민이었습니다. 2026년 구정 연휴를 맞이해서 올해 첫 공식전에서 출전한 손흥민은 단 28분 만에 페널티킥 골 포함해서 3개의 어시스트를 올리면서 LAFC에게 4개의 골을 선물했죠. 작년 11월 23일 밴쿠버전을 마지막으로 무려 87일이라는 기나긴 기다림 끝에 보게 된 손흥민의 맹활약은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번 프리시즌 LAFC를 보면서 답답하고 불안한 구석이 없지 않았거든요.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는 MLS 우승을 하고도 부족하다면서 선수를 6명이나 데려오는데 LAFC는 선수 보강도 3명밖에 안 했습니다. 특히 프리시즌에 진행되는 대부분의 평가전을 모조리 비공개로 돌리면서 손흥민이 뭐하는지 그 어떤 정보도 얻기가 힘들었죠. 선수들 출전 명단도 공개하지 않아서 손흥민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른 채 무작정 경기 시간에 맞춰서 대기를 했습니다. 그러고도 LAFC는 정보를 주지 않아서 그 상대팀의 SNS나 공식 홈페이지를 찾아가 어떻게든 뭔가 알아내려고 애썼던 노력을 여러분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 과정에서 워낙 손흥민이 안 나오니까 현지에서부터 손흥민이 부상을 당했다는 의혹에 괜히 진짜 부상을 염려하기도 했는데요. 손흥민과 LAFC는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로 손흥민을 굳게 믿는 것이었죠. 도산토스 감독이 직접 말했듯이 LAFC의 전술은 손흥민 프리롤이거든요. 프리롤이 뭐냐면 정해진 포메이션도 없고 정해진 역할도 따로 없습니다. 그냥 그 선수가 경기 전체를 읽으면서 자신의 판단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역할에 맞춰서 가장 적절한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즉 팀의 전술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으면서 모자란 부분을 모두 채워줄 수 있는 축구도사, 이런 선수들만 할 수 있는 게 프리롤입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LAFC에서 그게 가능한 유일한 선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프리롤로 유명했던 축구 선수들을 보면 아직 현역인 리오넬 메시가 대표적이고 역사적으로 유명한 마라도나, 크루이프, 지단, 이런 선수들이 하던 역할입니다. 맨시티 시절 데브라이너도 프리롤로 뛰었죠. 손흥민도 이런 반열에 오른 겁니다. 그 파괴력은 다들 보셨다시피 무지막지합니다. 경기 시작하자마자 얻은 페널티킥 득점은 그냥 보너스라고 생각하고 보면 손흥민은 딱 10분까지 몸풀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발동을 걸면서 LAFC의 페널티 박스 앞에서부터 질주를 시작해서 상대팀의 페널티 박스 정면까지 거의 5, 60m를 단독 돌파해버리더라고요. 여기에 완벽하게 옵사이드 라인을 깨뜨리는 예리한 스루 패스까지 더해지면서 2026년 첫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 포인트가 4개가 되기까지 필요했던 시간은 단 28분. 전반 22분 PK골, 24분 부안가 득점 어시스트, 전반 39분 틸먼 득점 어시스트까지 30분도 채 되지 않은 짧은 시간에 손흥민은 레알 에스파냐를 산산조각냈습니다. 이미 스코어는 5대0으로 압도적인 상황이지만 손흥민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상대팀을 숨도 못 쉬게 두드려 패고도 모자라서 전반 종료 직후에는 심판을 찾아가서 판정에 대해 강하게 항의까지 하는 모습이었죠. 상대가 누구든 최선을 다해 이기려고 하는 손흥민의 투지가 돋보인 장면입니다. 경기 후 LAFC의 도산토스 감독은 손흥민의 이 승부욕에 혀를 내둘렀는데요. 손흥민은 말 그대로 승부욕의 화신이다. 경기 전날 소니가 나를 찾아와 베스트 멤버가 나가는 게 맞냐고 물었다. 그는 장소가 어디든 오직 승리를 원한다. 그런 월드 클래스 리더가 솔선수범하니 다른 선수들도 손흥민의 승부욕에 전염될 수밖에 없다. 이게 LAFC 라커룸의 진짜 힘이다 라면서 손흥민의 미칠 듯한 투지가 LAFC 전체를 강하게 만들고 있다고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이번 주말에 있을 인터 마이애미와의 개막전이 기대가 되는데요. 손흥민 개인에게도 나름 의미가 있다면 2016년 리우 올림픽 때 온두라스에게 당한 패배를 드디어
갚아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손흥민은 리우 올림픽 8강에서 온두라스를 만나서 0대1로 안타깝게 패배한 뒤에 필드 위에서 오열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자신의 실수로 골을 먹혔다는 자책을 하면서 동료에게 너무 미안해서 눈물에 났다는 인터뷰는 아직도 기억에 남을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그 한을 이번에 제대로 풀었습니다. 자, 한편 손흥민에게 예상보다 더 세게 맞아버린 온두라스 입장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번 경기가 역대급 굴욕적인 패배였다면서 손흥민의 실력에 깊은 좌절을 느낀 겁니다. 온두라스 매체인 라프렌사에서는 손흥민이 이끄는 LAFC는 자비심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레알 에스파냐를 상대로 역사적이고 굴욕적인 대승을 거뒀다. LAFC에게 이 경기는 마법 같은 밤이었겠지만 레알 에스파냐 입장에서는 악몽 같은 밤이었다. LAFC는 모든 스타 선수들을 출전시켰고 한국의 손흥민과 가봉의 부안가의 눈부신 활약에 힘입어 홈팀은 제대로 된 저항조차 하지 못한 채 박살났다. 아시아 스타인 손흥민은 자신의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경기장 위에서 재능을 과시했다라며 손흥민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다고 했죠. 다른 남미 매체인 클라로 스포츠에서는 역사적인 밤이 될 뻔했던 경기가 레알 에스파냐의 악몽으로 변했다. 레알 에스파냐는 LAFC에게 6대1이라는 굴욕적인 패배를 안겼다. 이 결과는 사실상 대회 탈락을 확정지었을 뿐만 아니라 팀의 심각한 경기력 격차를 여실히 드러냈다. 그 충격은 즉각적이고 참담했다. 단 39분 만에 온두라스 팀은 4대0으로 뒤처지며 모든 측면에서 상대에게 완전히 압도당했다. 손흥민이 이끄는 LAFC는 뛰어난 기량과 정확한 마무리 그리고 압도적인 실력 차이를 보여줬다. 홈팀은 경기장 안팎에서 어떤 해법도 찾지 못했다. LAFC는 MLS 시즌조차 개막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경기 시작부터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다라면서 이번 패배가 매우 치명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현지 매체들은 경기 도중에 관중석에서 큰 다툼이 있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레알 에스파냐의 전 회장인 아부펠레 루케가 현 감독인 헤아스틴 캄포스 감독에게 다가가 당장 팀을 떠나라면서 고함을 쳤기 때문입니다. 아부펠레 루케는 전임 회장이긴 하지만 여전히 구단의 운영에 손을 뻗치고 있는 전직 이사라고 보면 되는데요. 경기 후에도 SNS를 통해서 캄포스 감독을 향해 캄포스 감독이 코스타리카 대표팀 부임 협상에 정신이 팔려 경기 준비를 소홀히 했다. 그를 계속 신임한다면 현 이사회의 책임이다라면서 감독과 구단 이사회를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캄포스 감독도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아부펠레 루케는 그저 한 명의 축구 팬일 뿐이다. 팀이 어려울 때 돕기는커녕 사보타주를 일삼으며 자리를 노린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다라면서 관련 질문에 날을 세우는 모습이었죠. 패배한 것도 억울한 상황에서 전직 회장과 현 감독의 싸움까지 벌어지니까 현지 팬들은 미치고 팔짝 뛰고 있습니다. 경기 후 현지 팬들을 인터뷰하는 20분짜리 꽤 긴 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 이걸 보면 하나같이 다들 화가 나 있습니다. 캄포스 감독은 나가라, 코스타리카로 꺼져버려, 에스파냐 수비는 계속 뒤로 물러서기만 한다, 그러다가 골대 뒤까지 물러섰다, 절대 공격은 안하고 공이 뜨거운 것처럼 두려워한다. 캄포스 감독은 평소에 쓰지도 않던 5백 전술을 이런 큰 대회에서 갑자기 꺼냈다. 그것만으로도 그는 감독 자격이 없다, 당장 꺼져라 등등 분노에 차서 감독 욕을 하는 팬들이 많았는데요. 근데 레벨 차이가 있고 손흥민이 출전하는데 그럼 5백 전술 안 쓰고 뭐예요? 네. 전술 안 바꿨으면 17점 했을걸? 네. 이번 주말 손흥민이 이제 마이애미 팬들에게도 똑같은 기분을 안겨주길 기대하면서 이상 hin수염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